안녕하십니까. 뉴트리파마 소윤 약사입니다. 지금부터 저번 시간에 이어서 안구 관련 질환 영양요법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기본적인 눈이 침침해지고 시력이 떨어졌을 때의 케이스입니다. 수정체와 각막이 경화되고 모양체 근섬유의 탄력성이 감소하는 노안일 때 눈이 당연히 침침해지겠죠. 그리고 유해광선 등에 의해 망막이 손상되거나 시신경이 손상되었을 경우에도 약시 증상이 나타납니다. 특히 요즘은 전자기기 사용 과다로 인한 시력 저하도 굉장히 빈번한데요. 저도 엄마한테 항상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가 불 끄고 핸드폰 하지 마라 라는 말이었는데요. 어두운 환경에서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모니터를 장시간 보면 망막에 도달하는 블루라이트의 양이 증가하고 망막과 황반 시세포 손상이 되어서 시력 저하를 유발합니다. 이 블루라이트를 흡수하여 망막을 보호해주는 것이 황반의 시세포인 루테인 지아잔틴인 거고요. 따라서 시력 저하가 느껴지는 젊은 사람의 경우에는 오큐전틴만 꾸준히 섭취하셔도 증상 개선이 되실 거예요. 노화에 의한 시력 저하의 경우에는 항산화 물질이 더 풍부하게 들어가 있는 메가잔틴과 함께 안구 건강에는 기본인 오메가3를 같이 섭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제품을 주시면서 안구 건강에 좋은 생활 습관도 같이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눈동자를 팔자로 그리는 안구 운동은 시신경 강화에 도움이 되고 먼 곳을 자주 응시하여 눈의 피로감을 풀어주는 습관은 시력 퇴화 방지에 도움이 되니까 평소에 이런 안구 운동을 자주 해주세요 라고 환자분들께 말씀해 주시면 환자 입장에서도 생활 속 꿀팁을 얻은 듯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약국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이죠. 안구 건조증입니다. 눈에는 3개의 층이 존재합니다. 이 3가지의 층이 모두 제 기능을 다해야 하는데 이 중 기릅층인 마이봄샘에 기능 이상이 생겨서 기름막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안구 건조가 심해집니다. 이 경우엔 오메가3가 포함된 오큐전틴은 기본으로 드셔야겠죠. 여기에 원인까지 교정해주면 증상을 더 빠르게 잡아줄 수 있을 텐데요. 그걸 한번 저희 뉴트리파마의 이론인 BLTM 요법으로 안구 건조증에 접근해 보겠습니다. 뉴트리파마 교육을 참여하신 분들이면 다 아실 거예요. BLTM은 브로드케어, 라인케어, 타겟케어, 메디슨의 약자로 질병에 대해 전체적인 브로드부터 계통의 라인, 증상인 타겟 3가지로 접근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메디슨은 처방약을 통한 증상 개선을 의미하고요. BLTM 요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매주 셋째 주 일요일에 열리는 저희 학회 교육에 참여하시면 대표님을 통해 멋진 강의를 들으실 수 있으니 꼭 참여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감명받아서 입사했습니다. 자, 그럼 BLTM 요법을 안구 건조증에 적용시켜 볼게요. MTLB 순서가 이해가 쉬우니까 그 순서로 한번 적용시켜 보겠습니다. M은 안구 건조를 직접적으로 일단 잡아주는 인공 눈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단순히 건조하다라는 증상부터 잡아야 하니까 대부분의 안구 건조증 하면 떠올리는 히알루론 점화내기 M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저희 뉴트리파마 약사님들은 달라는 것만 주지는 않으시죠. 말씀드렸듯이 인공 눈물은 임시 방편일 뿐 브로드, 라인, 타깃 케어의 관점에서 질병을 바라봐야 합니다. 타깃 케어와 라인 케어를 3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과음, 그리고 백태가 끼는 등 간열이 심한 경우, 그리고 대사가 잘 안 되는 대사증후군, 또 불면, 예민함, 스트레스 이렇게 3가지 계통으로 분류해 보았어요. 먼저 간열이 심한 첫 번째 경우입니다. 과음으로도 간에 열이 찰 수도 있고 태생이 얼굴이 붉고 혀에 백태가 자주 끼는 간에 열이 많은 케이스가 있는데요. 이때 간의 열이 눈으로 올라와서 눈이 건조해지고 심하면 충혈과 결막염까지 유발합니다. 이 경우 기본적으로 눈에 좋은 각종 성분과 비타민, 미네랄이 들어가 있는 오큐잔틴을 타깃 케어로 쓰시면서 간의 열을 잡아주는 종합 간 대사 보충제인 리독스 포르테를 라인 케어의 관점으로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대사증후군의 경우에도 안구 건조가 유발될 수 있는데요. 현대인들의 스트레스와
불규칙한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인하여 대사가 잘 안 되고 그래서 몸안의 균형이 안 맞으면 안구에 피로가 오면서 건조증이 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현대인들에게 흔한 질병이죠. 부신피로 증후군이 있어도 눈의 불편함을 호소할 수 있고요. 이때는 타겟 케어로 오큐잔틴과 함께 부신을 강화시키면서 대사 개선, 순환 촉진까지 도와주는 메타코티업을 라인 케어로 함께 한번 사용해보세요. 마지막은 불면, 예민함, 스트레스로 인한 케이스입니다. 이 셋은 사실 동시에 온다고 볼 수 있죠. 스트레스와 예민함으로 인해서 잠을 못 자고 이 때문에 눈이 뻑뻑하고 피곤해지고요. 이럴 땐 증상을 잡아주는 오큐잔틴에 라인 케어 관점에서 스트레스 비타믹스를 사용하셔가지고 자율신경을 안정시켜주고 신경 근이완을 시켜서 숙면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로드 케어입니다. 이제 브로드 케어는 제품적인 측면 그리고 생활 습관의 측면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요. 일단 제품의 측면으로는 각막 결막의 주 성분인 콜라겐을 리엔시 나노 콜라겐을 통해 보충해 주시면 안구 탄력과 안구 피로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전체적인 항산화 효과가 있는 아셀치온을 추가해 주시는 것도 좋고요. 브로드 케어를 생활 습관 측면에도 적용시켜 볼까요? 국민의 생활 건강을 책임지는 약사로서 제품의 추천뿐만 아니라 이런 간단한 건강요법의 전달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안구건조 환자에게 마이봄샘 마사지라는 걸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여기 오른쪽에 사진을 넣어놨는데 안구건조가 심한 경우 이 사진처럼 안구 주변을 찜질하여 눈기름샘을 녹여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처럼 상방에서 하방으로 그리고 하방에서 상방으로 기름샘을 짜준 후 면봉으로 기름을 닦아내면 됩니다. 그 외에도 전자기기 사용 시 의식적으로 눈을 깜빡여주고 먼 곳을 자주 응시하는 건 역시 안구 건조증 완화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당뇨병성 망막병증입니다. 이거 발음이 되게 힘드네요. 네. 당뇨의 합병증으로 흔한 증상 중 하나이며 고혈당에 의해 미세혈관의 허혈로 순환장애가 생기는 것을 말해요. 막힌 미세혈관 주변으로 새로운 혈관이 생기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신생혈관이 없으면 MPDR, 신생혈관이 있으면 PDR로 나뉩니다. 주로 독시움이라는 약이 여기에 처방되죠. 독시움은 모세혈관 벽의 취약성을 개선시키고 혈액의 점도를 감소시켜 혈류를 회복시키며 약해진 혈관벽의 재생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허혈로 인한 망막병증에 사용이 됩니다. 만약 환자가 독시움을 처방받으면서 인공눈물을 찾는다? 이 경우엔 풍부한 항산화제와 루테인, 지아잔틴 등의 플라보노이드를 포함하는 메가잔틴과 함께 혈당 케어를 권해드리면 좋습니다. 혈당 케어의 바나바입, 크롬, 아연, 노주 추출물, 노팔 등은 인슐린의 작용을 증가시키며 당의 이용을 촉진하고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에 혈류를 개선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녹내장입니다. 녹내장은 시신경 및 신경섬유층이 손상되어서 시야가 점점 좁아지는 질환으로 황반변성, 당뇨병성 망막병증과 함께 성인 3대 실명병증 중 하나입니다. 대부분 녹내장의 원인을 단순히 안압의 증가로 알고 계시는데 우리나라에는 안압은 높지 않으면서 시야결손이 발생하는 정상 안압 녹내장의 유병률이 전체 녹내장 환자 중 80% 육박한다고 합니다. 즉 정상 범위 내의 안압이면서 시신경의 손상으로 인해 또는 시신경 유도에 충분량의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시신경 유도 허혈증이 발생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대부분인 거죠. 그래서 요즘은 안압 강화제 이외의 녹내장에 도움이 되는 영양제에 대한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공부도 저희 약사님들이 꼭 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녹내장의 유형이야 굉장히 많습니다. 개방각 녹내장, 폐쇄각 녹내장, 속발성, 스테로이드성 이렇게 종류는 많은데 이런 종류를 아는 것도 좋지만 사실 저희 약사들한테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두 가지 원인을 해결해주는 제품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안압의 경우 1차적으로 안압을 내리는 건 전문약의 범위입니다. 잘라탄 같은 프로스타글란딘 제제, 탄산탈수소 효소 저해제인 트루소,
베타 차단제인 코솝 등의 점화액이 그 역할을 해줄 수 있고요. 이걸 아까 말씀드렸던 BLT 요법에서 한 단계 지난 BLT-M 요법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 아까 그 BLT는 저희 약사님들이 케어해 줄 수 있는 영양요법이라고 하면은 M은 medicine, 즉 전문약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잘라탄, 트로솝, 코솝 등은 BLT-M에서 M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고요. 그럼 이제 저희의 BLT 부분을 볼게요. 안압 저하 말고 미세혈류 장애 개선, 그리고 시신경 산화적 손상과 염증 억제 부분은 영양요법의 보충이 필요할 것입니다. 일단 시신경을 구성하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루테인, 아스타잔틴이 있고 각종 눈에 좋은 비타민 그리고 미네랄이 풍부한 메가잔틴이 타겟 케어의 제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L은 무엇일까요? 녹내장의 원인인 시신경 위축, 혈행장애는 노화에 따른 신경 비타민과 미네랄 결핍 등에 의한 순환장애 때문일 수 있어요. 신경 비타민과 미네랄은 메가잔틴에 이미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미세혈류 순환장애뿐만 아니라 몸 안에 5가지 순환을 잡아주는 서큐셔널 5를 라인 케어 관점에서 사용하시면 녹내장을 케어하실 수 있습니다. 최근 정상 안압 녹내장 환자 중에 진코 추출물을 복용한 환자군에서 유두주의 혈류가 개선되었다는 것이 보고되었으며 진코 추출물이 중추신경계 손상 시 신경보호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녹내장이 중추신경계에 속하는 시신경 질환이라는 점에서 은행나무 추출물이 녹내장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었고 실제로도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 자료는 진코 추출물 섭취 집단에서 시야가 확대되었으며 안구로의 미세혈류도 개선되었다는 논문입니다. 그럼 녹내장의 브로드 케어로는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품으로는 항산화 효과와 혈행 개선의 효과까지 있는 오메가3가 기본일 것입니다. 또한 안압을 높일 수 있는 술, 담배는 자제하셔야 하고요. 장시간 고개를 숙이는 자세는 피하셔야 합니다. 스트레스나 급작스러운 흥분도 주의하시고 스마트폰과 컴퓨터의 과도한 사용을 줄이시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네 번째는 대표적인 노인 안구 질환인 황반 변성입니다. 상이 맺히는 황반이 노화와 혈류장애, 산화 등 여러 원인으로 인해 변성이 되어서 시력에 이상이 생기는 질환이고 실명질환 1위라고 해요. 대부분 확진을 받으시고 병의 진행과 악화를 막기 위해 영양제를 찾는 경우가 많으시죠. 이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안구 가장 바깥쪽에 공막이 존재하고 그 안쪽으로는 혈류가 흐르는 맥락막이 존재합니다. 그 안으로는 시세포가 존재하는 막막이 있고 이 움푹 파인 부분이 상이 맺히는 황반입니다. 시세포는 막막의 9번째 층이고 외부에서 빛을 받아들여 이를 뇌가 인식하는 신호로 변환시키는 일을 합니다. 이러한 시각 처리 과정에서 노폐물들이 발생하는데 막막세포 상피라는 막막의 10번째 마지막 층이 이 노폐물을 처리하고 해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능을 위해서는 맥락막으로의 원활한 혈액 공급이 필요한데요. 노화가 진행될수록 혈류가 원활하지 않아 노폐물을 처리하는 기능이 떨어지고 결국 시세포에 찌꺼기가 쌓인 것이 드루젠입니다. 드루젠으로 인해 시력이 저하되는 경우를 건성 황반 변성이라고 하고요. 이때 노폐물인 드루젠에 의해 비정상적인 신생혈관이 생길 수도 있는데 이 약한 신생혈관이 터지면서 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습성 황반 변성이라고 하는데 결국 건성, 습성 황반 변성 모두 미세혈류 저하에 의해 생긴 찌꺼기인 드루젠에 의해 야기된다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황반 변성을 예방하고 또는 진단 후 진행을 늦추기 위해서는 황반 보호, 미세혈류 흐름 개선, 염증 억제를 동시에 케어해줘야 합니다. 이런 노화에 의한 안구질환 관련 연구가 존재합니다. 2001년에 만들어진 RH 포뮬라이고 해당 공식이 노화에 의한 황반 변성의 발병을 낮출 수 있다라고 발표를 합니다. Age-Related Eye Disease Study의 약자이며 방금 말씀드린 황반 변성과 대표적인 노인 안구 질환인 백내장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가장 최근에 정의된 RH2는 다음과 같은데요. 비타민 C, E, 루테인, 지아잔틴, 아연, 구리, 오메가3를 함께 섭취해 주시면
연령과 관련된 안구 질환의 예방과 진행을 늦출 수 있다고 합니다. 용량에는 조금 차이가 있지만 이 성분들 중에 오메가3를 제외하고는 모두 메가잔틴에 함유하였기 때문에 메가잔틴을 복용하시면서 RTG 오메가만 추가해 주시면 RS 처방과 완벽히 일치한다고 할 수 있어요. 따라서 메가잔틴과 RTG 오메가를 기본으로 가져가시면서 강력한 항산화 효과를 위해 아셀치온을 추가해 주시면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망막박리를 잠깐 볼까요? 망막박리는 유리체가 염증과 산화적 손상에 의해 액화되어 쪼그라들면서 망막이 찢어지고 떨어져 나가 시세포의 기능이 감소하는 질병입니다. 이때 떨어져 나온 콜라겐 섬유들이 비문증을 유발하는데요. 가장 유력한 원인은 활성산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망막박리 역시 진단을 받으시고 관리를 위해서 영양제를 찾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이때 액화된 유리체를 안정화시키고 활성산소를 억제하는 것이 우선일 겁니다. 매우 강력한 항산화 작용의 아스타잔틴이 있는 메가잔틴과 함께 항염증, 항산화의 기본인 오메가3를 기본으로 깔고 들어가셔야 합니다. 추가로 브로드케어 관점에서 안구막의 탄력에 도움이 되는 콜라겐을 섭취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아요. 콜라겐은 뭐니 해도 리엔시 콜라겐인 거 아시죠? 망막박리의 경우 여유만 되신다면 최고의 콜라겐인 리엔시 콜라겐 15,000을 함께 사용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여성 눈 건강 관련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눈을 보호하고 부드럽게 해주는 물질과 눈꺼풀의 움직임은 여성 호르몬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따라서 폐경기에 도달하거나 PMS가 유난히 심해서 여성 호르몬 균형이 깨지는 경우 눈의 불편함을 야기할 수 있어요. 갱년기 때 눈의 건조함은 타겟 케어로 메가잔틴을 쓰시면서 여성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는 보라페민 S를 라인 케어로 추가해 주시면 좋습니다. 보라페민은 감마 리놀렌산이 점막 건조감을 개선시켜주기 때문에 안구 건조와 눈의 불편함이 개선되고 리그난이 호르몬 밸런스 교정에 도움을 줍니다. 만약 에스트로겐 불균형에 의해서 대사에 크게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브로드케어 관점에서 메타코티업을 추가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신체의 전반적인 균형을 잡아서 대사를 촉진시켜주고 자율신경 실조를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페이지에 간단히 한눈에 볼 수 있게 영양요법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눈 관련 질환에는 항산화 작용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시고 이와 관련된 여러 성분의 특징만 되짚어 보시면 기억에 잘 남으실 거예요. 자, 지금까지 안구의 구조와 오큐메가잔틴에 대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사실 다른 기관의 질환보다 접하는 빈도가 낮아서 자주 잊어버리고 헷갈리기 쉬운데 그때마다 쏘약의 간단한 강의를 보시면서 재정립하시면 눈 건강도 마스터할 수 있을 거예요. 궁금증이나 여러 체험 사례는 카톡방으로 꼭 공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소윤 약사였습니다.